빚내서 빚을 갚는다.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내버렸다라고 하는데 정말 불편한 얘기지만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빚을 많이 내고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? 사실상 살아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매우 불편한 얘기지만 결국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나아질 수 있을까? 괜찮아질까? 이렇게 기대하는 건 사실 좀 무리입니다. 다시 괜찮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참 막막한 얘기입니다. 한계사항에 이르렀다라는데 한계사항에 이르는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?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하겠냐라는 겁니다. 우리는 저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세상에 빚지면 안 된다는데, 빚지면 인생이 끝장난다라는데, 뭐 너도 나도 다 빚지고 사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렸는데 빚을 안 내고 어떻게 사나? 왜 나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나? 꼰대 얘기 아니냐?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사는 게 쉽지 않죠. 막막합니다. 어렵습니다. 하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빚 따위는 지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.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삶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? 쉽지 않습니다. 무지하게 어렵습니다.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. 그런 식으로 개소리하면서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. 뭐 빚지고 살라고 이제 조장하죠. 근데 그런 말에 놀아나고 그런 말에 걸려들면요. 인생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. 정말로 충격적인 얘기죠.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? 그렇게 빚을 심하게 지고 몰라갈지 몰랐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.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요.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에 걸려든 이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들의 인생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. 죽을 때까지 빚을 못 갚는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선택권은 뭐가 있습니까? 개인의 생하고 파산밖에 없습니다. 파산밖에. 참 무서운 얘기죠. 그러면 삶을 다시 괜찮게 좀 유지할 수 있겠냐? 되돌릴 수 있겠냐? 어렵다고 봐야죠. 거의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. 어떻게 살겠습니까?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? 참 무서운 얘기죠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. 소상공인들 빚 내어서 빚을 막았다. 좀 불편한 얘기지만 그 얘기 자체가 좀 정상적인 상황이 못 됐던 겁니다.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겁니다. 연체 금액이 벌써 3개월 이상 연체 금액이 27조랍니다. 이자 부담을 덜게 해줘야 된다 어쩌고 얘기 되게 많은데 그래 그렇게 이자 부담 덜어줘서 계속 끌고 가면 과연 괜찮을 수 있는 걸까? 살아날 수 있는 걸까?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겁니다. 참 씁쓸하죠. 씁쓸합니다. 식당 운영하는 김모 씨는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400만 원이랍니다. 버틸 수가 있냐? 사업자 대출, 개인시용 대출, 대출이자, 가게 운영비, 인건비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저런 분들이 계속 장사를 하는 게 맞나? 뭐 이런 고민들도 드는 거죠.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얘기가 거의 이제 맞는 얘기 같습니다. 참 씁쓸하고 참 암담하고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. 좀 더 두고 봐야죠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마냥 이제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것만이 과연 해법일 수 있을라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. 참 무서운 얘기죠. 대한대출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? 저것 또한 세금일 텐데 그래 일정 부분은 필요할 거다. 근데 과연 언제까지 저게 가능할 수 있을까?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가게 문 닫고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. 앞으로 고령화 고금리에 장사 잘 될 일도 없는데 계속 빚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라는 겁니다. 이자 유예하고 대한대출을 벌써 4년째 하고 있다. 갚을 수 없는 대출을 무조건 무분별하게 해줬던 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. 그 때문에 코로나 때 부동산 폭등하고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코인 투기에도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. 수요를 억지로 빚내가지고 늘리고 땡겨 쓰고
이래저래 했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요,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물가 폭등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지속될 텐데요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고민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보통의 사람들, 청년들은 어떻게 또 지내야 되겠습니까? 빚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빚내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.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빚 안 내고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해야죠. 고민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각오해야 되고요.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빚의 궁지에 몰려서 저렇게 살고 있다. 한번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겁나죠? 참 무섭죠? 참 암담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? 어떻게 살 수 있으려나?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죠.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씁쓸합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이래저래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당연하지 않은데 이제 점점 더 이제 힘들 텐데 누가 뭐라고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랬던 탓에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더 유의하고 좀 더 신경 쓰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빚내서 빚을 갚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?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말이 안 되게 살아왔단 말입니다. 이때까지.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.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. 터져 나오면요. 인생이 많이 엉망되는 거죠. 괜찮다.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. 이제 그런 얘기로 계속해서 꼬덕이 왔습니다. 이제 돌려막기 한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. 답이 없는 겁니다. 살아남을 수도 없고요. 버틸 수도 없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. 그러고 나면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람들이 이제 정말 빚내는 걸 두려워하면서 살 겁니다. 그리고 또 빚도 옛날만큼 이제 안 나올 거예요. 저렇게 이제 빚 무지하게 내줘서 다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미 한계사항에 도달했다. 그리고 지금도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. 좀 지나면 그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절대로 빚내지 않고